네, 오늘은 이동국 선수의 무릎 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풋볼의 정태석입니다. 국내 K리그의 가장 최고령 베테랑 이동국 선수가 7월 11일 K리그 11라운드 성남과의 홈 경기 대비 훈련 중에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팀을 이탈한 상태인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동국 선수는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통증이 없고 회복 속도가 빠른 나머지 8월 중 팀 훈련 복귀를 예상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동국 선수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 과연 선수 생활을 더 이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상황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세의 적지 않은 나이를 고려하면 이번 부상으로 자칫하면 은퇴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우측의 오른쪽 무릎 내측 측부인대를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측 측부인대는 무릎 관절의 내측면에서 대퇴 내과와 경골 내과를 연결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내측 측부인대의 부상은 다시 말하면 무릎 외측 측면에서 내측 방향으로 가해지는 그런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 그림처럼 발생을 합니다. 훈련 중에 동료 선수의 태클로 인해서 직접적인 물리력에 의한 직접 손상으로 발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축구 선수는 주로 이 방향 전환 중에 지면에 접촉된 상태에서 빠른 체중 이동을 하다가 이 외반력이 무릎 관절에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간접 손상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내측 측부인대의 초기 진단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학적인 검사로 이제 쉽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 내측에 통증이 있고 또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이 외반 스트레스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특이한 반응,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흔들거림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단에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초음파 검사라든지 MRI 검사 등으로 이제 확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MRI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측 측부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는 동반된 손상, 반월판 연골이라든지 전방 십자인대 같은 이런 다른 구조물의 동반 손상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제 MRI 검사를 하게 되고, 특히 수준이 높은 프로 선수, 국가대표 선수,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MRI를 촬영하자고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동국 선수는 내측 측부인대에 부분 파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안정성을 동반하는 부분 파열, 약 2도 손상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부상 직후 복귀까지 약 한 8주 정도 팀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제 이 내측 측부인대 손상의 심각 정도는 경미한 1도 손상인 경우에 회복 속도가 약 한 1에서 2주 정도, 그 다음에 부분 파열인 경우에 회복 기간은 약 한 3에서 10주 정도 해당하는데요. 이 부분 파열이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회복 기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3도 손상이라고 하는데, 이 불안정성을 동반하지 않다면 최소 2개월에서 약 한 3개월 정도의 어떤 회복 기간을 가지는 반면에, 불안정성이 커서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약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내측 측부인대 손상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상 정도에 따라서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1, 2도 손상, 부분 파열 정도까지는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 경미한 손상을 제외한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한 1, 2주 정도 이제 보조기라든지 아니면 깁스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고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 동시에 이제 주사 치료를 이용을 해서 부종을 감소시킨다든지 아니면 조직의 어떤 손상된 부위의 재생을 촉진하는 그런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체외 충격파 치료라든지 아니면 전기 자극 치료, 고주파 치료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조직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수술적인 치료 대상이 되는 손상은 불안정성을 동반한 그런 3도 손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인대 봉합 수술 같은 경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면 그만큼 더 회복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활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보존적인 치료를 하든 수술적인 치료를 하든 이 재활은 아주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근력 강화라든지 고유 수용 기능 강화를 통한 내측 측부인대 손상 이후에 오는 그런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 방향 전환 중에 내측 측부인대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민첩성 훈련이라든지 혹은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롱킥을 한다든지 아니면 멀리서 날아오는 롱킥을 키핑하는 동작을 할 때 이 내측 측부인대에 어떤 불안정성이 동반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능 훈련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동국 선수는 왜 이 내측 측부인대 손상 이후에 은퇴 우려가 있냐? 먼저 이 내측 측부인대 손상은 재발 위험성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내측 측부인대 손상 이후에 무릎 불안정성이 이제 가장 힘든 느낌인데 뭐 마치 무릎이 덜렁덜렁 한다는 그런 느낌 표현들을 선수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데 이 사실 테이핑으로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을 느끼는 이 상태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선수들이 다시 이 재활 단계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퇴, 무릎 관절 전후방의 어떤 내측 혹은 외측 근력의 강화 운동이 이제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할 만한 보강 훈련이 되지 않으면 다시 증상이 악화되든지 아니면 재발 손상이 나타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에 현재 이 팀 내 입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스타보라는 포지션 대체자가 이제 다시 영입이 됐고, 그래서 좀 복귀에 대한 어떤 조바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베테랑이기 때문에 재활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개인 상황들이 젊을 때보다는 훨씬 더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가족에 대한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베테랑 선수들한테는 흔하게 관여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이 충분하지 못한 재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빨리 복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바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내측 측부인대가 불완전하게 이제 재활이 되면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활 기간 동안 겪는 체력 저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40세를 넘긴 나이이기 때문에 부상 전에도 이제 90분 동안 풀로 뛰지 못하는 그런 경기 체력을 보였죠. 예를 들어서 스피드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고강도 유산소 지구력도 저하가 돼서 90분을 다 뛰지 못했고, 그다음에 반복적인 어떤 스프린트 능력이 저하가 되는, 그리고 또 경기 중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복 능력이 감소된 상태였는데, 이런 부상 공백기 동안 고강도 활동 능력의 저하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30대, 20대와는 확연히 다른 그런 부상 후 체력 회복 속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국 선수가 이번 부상에서 돌아올 수 있냐 없냐는 바로 이 재활 기간 동안 겪게 되는 그런 체력 저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동국 선수가 이번 그 내측 측부인대 손상 이후에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슈퍼맨처럼, 본인의 별명이죠, 그 슈퍼맨처럼 빠른 복귀보다는 이 충분한 재활 단계를 거치고 또 충분한 근력 운동이라든지 이런 컨디셔닝을 통해서 체력 회복을 통한 그런 안전한 복귀가 최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국 선수가 좀 더 내년까지 혹은 후년까지 베테랑으로서 K리그 후배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유지가 되길 기대합니다.